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민주노총 국회 테러와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민족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톡톡 세계사는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 8월 6일 날 방문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정권 교체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6년이 지나가지고 2018년 7월 3일 날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이게 초청을 해가 같이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이때 뭐였습니까? 그 촛불 집회할 때 민주노총이 제일 앞장섰다. 뭐 정교조가 동원돼가지고 선생들이 애들 그 촛불 집회 나오라고 하고 뭐 그 다 알지 않습니까? 정권을 탈취하는데 민주노총이 제일 앞장섰다. 민주노총이 앞장섰다. 해가지고 선생들이 애들 그 촛불 집회 나오라고 탈취하는데 앞장섰다. 네이버 댓글 정권을 탈취하는데 민주노총이 제일 앞장섰다. 민주노총이 앞장섰다. 애들 네이버 댓글 조작하고 온갖 공작을 하고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얘들이 떠들고 으쌰으쌰하고 촛불 집회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테러 집단을 하나 이렇게 키웠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나중에 왜 민주노총이 테러 집단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3월 30일에 보니까 태아살해죄, 낙태죄 유지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 이 지금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 또 민주노총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아살해죄를 폐지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노총하고 여성인권 낙태 이거는 여성인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민주노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낙태죄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애 안 가지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내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953년 9월 달에 정전 끝나고 휴전협정 끝나고 나자마자 9월 달에 두 달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낙태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생명을 보호하겠다. 생명윤리를 엄격하게 세운 법안인데 이게 사실상 70년대 이 산하제한 정책 그러니까 한 자녀만 놓자 아들 딸 가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게 낙태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뜬금없이 민주노총이 폐지해야 된다고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낙태죄가 폐지되면은 여성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섹스하고 애 그냥 지우고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 운동권들한테 이 섹스를 성행위 이런 것들을 쾌락을 갖다가 던져주겠다 선물하겠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1년에 지금 활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1년에 우리나라가 낙태가 110만 명입니다. 2017년도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 보고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대로 10년 가면 1100만 명이 죽는 거고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인신공양하는데 앞서고 있는 거죠. 자, 얘들이 보니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국가가 여성을 징발한 적 있습니까? 남자는 징발했지. 군대 가라고.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서 지금 나서는데 민주노총이 뭐 하던 데냐. 이 옛날 사이트 보면은 김정은이 쪽 치면은 김정은 원수님 어록부터 해가지고 김정은이 찬양하는 이 북한하고 연결된 이 단체다. 그리고 2017년 퀴어 문화 축제 민주노총이 이런 것도 지원했네요. 동성애도. 그러니까 동성애 낙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게 민주노총이다. 근데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태아의 인권은 빠지고 있는데 말 못하는 태아는 죽이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중당 낙태죄는 위헌이다. 끊임없이 얘들이 지금 북한하고 연관성이 있는 애들이 낙태, 동성애 퍼뜨리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짜 여성단체들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국회에 걸렸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가짜 여성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 해놓고 태아는 왜 차별합니까? 가짜 여성 단체들, 가짜 정의당,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가짜 정의당, 온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국회 담장 부수고 경찰 두들겨 패고 있는 민주노총이 마스크 끼고 이건 테러범이죠. 테러범. 국회 담장을 넘어가고 있어요. 마스크 끼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어요. 이거 테러범이에요. 테러범인데 민주노총 위원장 등 조합원 전원 석방해서 경찰이 이 문재인이가 봐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테러단체를 민주노총이라는 테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두들겨 패고 국회 쳐들어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윤리 다 지금 사라지고 있고. 국민 여러분, 이 뭐요? 경찰이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테러 단체 보십시오. 이게 다 두들겨 깨부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테러 단체라는 거예요. 테러 단체를 비호하고 있고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제주 4.3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냐? 100년 전에 그러니까는 1948년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또 이런 법안이 있네요. 성차별,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성차별, 성희롱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다. 남자가 여자하고 남자 있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자가 나 성추행 당했어요, 성희롱 당했어요 이러면요, 남자가 나는 성희롱 한 적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안 지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공산주의 정책이죠. 여성을 앞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파괴 공작입니다. 전해숙 더불당, 이찬열 바미당, 장정숙 민평당, 신용영 바미당, 윤소아 정의당, 송옥주 더불당, 김상희 더불당, 남인순 더불당, 신경희 더불당, 정춘석 더불당. 이 지금 이 뭐 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남성을 전체 다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당했어 이러면 남자가 뭐야 이러고 있으면 그 남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법만 만들고 있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잡아가는 법,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그런 거 만들고 있고.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거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가 6명이 북한에 잡혀가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러 단체들을 뭐 정치권에도 있을 거고, 민노총으로 위장해 있는 놈도 있을 거고, 간첩들이 시민단체, 사회단체, 태양광 패널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환경단체들이. 다 이런 놈들이 앞세워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그랬으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전라도만 빼고 산불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런 대규모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얘들이 시선을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나 인사참패, 경제실책 참패 이런 것들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산불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KT 아이언 그 전화국 폭파돼가지고 청와대, 군, 경, 국정원 전부 통신망 마비된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 발표 나온 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저기 뭐 있어요? 또, 그 고향 저유소, 그거는 100% 테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케미칼 탱커 화학물로 만든 항해사를 4년, 그 배를 4년을 탔어요. 가스탱크 안에는요, 그런 오일들이 들어있으면은 질소를 집어넣어가지고 N2 퍼징을 한다. 질소 퍼징을 해가지고 산소를 제로로 만들어요. 그 스파크가 있어도 안 터지게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놓고 기름 어디 빼돌려가지고 북한 준 건 아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테러 단체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은 범죄 집단이다.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김경수 바둑이 구속됐죠. 테러 단체다. 테러 단체가 뭔 짓을 못하겠냐.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정교조 교장 만들려고 투표 조작했다. 얘들은 기본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투표 조작하고 그 대선도 부정선거 치르고 두들겨 패보고 자기들 마음 안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놈들이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948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제주 4.3 사건은요, 당시 인민유격대에 의해서 수많은 만행이 자행되었는데 그것이 어째 인민봉기란 말인가? 제주 4.3 사건은 인민봉기 내지 민중항쟁이 아니라 건국 과정에서 처음부터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노당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계획적인 무장반란이자 공산폭동이다. 지금 민주노총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인민유격대. 인민유격대가 지금 민주노총인 거예요, 지금. 걔들 하는 지금 일이 똑같아요. 어떻게 검찰청 가가지고 점거하고 국회를 두들겨 부수고. 이게 인민유격대하고 민주노총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주 4.3 폭동 세력은 당시 4.3 주동자인 김봉영, 김민주가 쓴 제주도, 그러니까 당시 주범이 쓴 책이에요.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에 보면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는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민민주주의 군대는 약 4,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인민유격 때는 군경 전사자의 옷을 탈취하여 군경을 가장하고 양민들을 습격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실체는 외면한 채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이를 진압한 이승만 정권과 국군 경찰들을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인 역사 왜곡 범죄를 단호히 규탄한다. 얘들이 과거사 진상위원회 만들어면 뭐 했습니까? 용산에 그 폭탄 테러한 거, 그걸 용산 참사라고 지금 거짓말 해가지고 그 경찰이 사과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용산 거기서 그 죽은 사람들이 그 테러범들이 밖에다 화염병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버스에 불 붙을 뻔하고 옆에 상가에 불 붙고 테러범들 5명 죽였다고 강제로 경찰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한 게 그게 용산 참사가 아니고 용산 테러죠. 그리고 지금 5.18 무슨 기총 사격했다고 무슨 군인이 강간했다고 국방부 장관 강제로 사과시키고 사과하는 국방부 장관도 또라이지. 무슨 뭐 광주 교도소 밑에 시체가 있다고 다 팠는데 나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자, 볼까요? 자,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이라 주장하는 문재인은 당시 군경 복장을 하고 숱한 만행을 자행한 공산 폭도들이 다음과 같은 폭력 사례 1에 대해 응답하라. 1948년 4월 21일 밤 11시 대정면사무소에서 숙직 중이던 박근식, 구억 출신, 정을진, 함호 출신 등 면직원 2명이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했다. 당시 습격자들은 경찰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때 그 제주 4.3 때 뭐 경찰서가 제주도에 뭐 이런 초소가 14개가 있었는데 뭐 그거 14개 전부 다 이 습격 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동자인 김달삼은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무슨 인민최고위원회인가 뭐 거기도 출마해 가지고 한 자리 하고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자료 출처는 4.3은 말한다. 이건 페이지 73에서 74페이지, 재민일보 4.3 취재반 전혜원 1994년 3월 10일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있어요. 제주 4.3 사건 당시 인민유격 때는 군경 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여 이를 군경에 뒤집어 씌웠다. 지금 민주노총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군복이나 이런 거 뒤집어 입고 테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어디다 불 질러 놓고 야 군인들이 불 질렀다. 그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 뒤에 문재인이가 지금 봐주고 있으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전형적인 민심 위반 책동이었다. 제주 4.3 사건을 제대로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 채 국가폭력이라고 우기는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인 역사 왜곡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있어요. 1948년 4월 22일 대정 경찰 복장을 한 무리들이 선관위원을 공격해 살해했고 등록기록을 탈취했다. 48년 8월 1일 오후 3시 31분 김영지서 폭도 약 30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폭도들 다수는 일본제 철모와 경관 제복을 입었고 M1 소총을 휴대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인민유격 때는 이게 자료가 제주 4.3 사건 문과 답 김영중 편저라고 되어 있네요. 제주 4.3 사건 당시 인민유격 때는 군경 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여 이를 군경에게 뒤집어 씌운 전형적인 민심, 그러니까 사보타주야, 사보타주. 민심 교란, 사보타주인 겁니다. 이거를 진압하려고 여수, 순천 이쪽에 있는 군대들 보내려고 하니까는 반란 일으킨 게 그게 여순 반란이고, 안 그래서 대구에서 또 군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대구에서도 반란 일어나고, 그게 소위 말해가지고 6.25 이전에 그런 반란들이 다 일어난 거죠. 그게 어떻게 됐냐? 46년 12월 달에 그 간첩 성시배기가 남한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엄청난 공작금을 가지고서 뭐 경찰, 군, 뭐 검찰 다 외교부부터 해가지고 다 구워 삼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명일보부터 해가지고 신문을 언론사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대국민 선전 선동하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좋다고 한 사람이 한반도의 76%가 사회주의가 좋다고 했어요. 그 1947년 12월 달에 화폐 개혁을 비밀리에 해버리는데 북한이 그 전까지만 해도 남과 북이 공통으로 조선은행권을 썼는데 1947년 12월 이후에 폐기된 국권을 갖다가 남한에 어선으로 보내가지고 그런 자금 가지고 공산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그게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다 이렇게 물밑에서 작업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박정희가 때려잡으니까 그게 물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통역당이 되고 나중에 그런 세력들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오냐? 그 5.18도 저기 누구예요? 학생들 그 전남대 학생들이 경찰차에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불 태우고 하니까 경찰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군대 불렀고 군대 부르니까 뭐예요? 시민군들이 그 무기고 40몇 곳 털어가지고 시민들 총 맞아 죽은 거 보니까는 그 칼빈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칼빈총이 뭐예요? 시민군들이 쐈다는 이야기예요, 뒤에서. 그래가지고 사람 죽으니까 시체 끌어모아가 노제 지낸다고 노제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저기 광주 MBC 방화하고 세무서 방화하고 저기 트럭 탈취하고 저기 아세아 자동차 장갑차 탈취하고 그 또 뭐 했습니까? TNT 폭탄 탈취하고 수류탄 탈취하고 그것도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기 어디 광주교도소 거기에 간첩들 좌익사범들 있는데 거기에 5차례를 습격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총격전을 했습니다. 그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제주 4.3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우리가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야 이 똑같은 패턴인데 왜 우리가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당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제주 그 5.18 같은 경우는 지금 쪽팔리니까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그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한대요. 국가유공자들 집마다 대문마다 여기 국가유공자라고 딱 이렇게 붙여주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자들은 빼달라고 그래 했대. 5.18은 왜 쪽팔려요? 쪽팔리니까 빼달라고 한 거지. 그러고 누가 심사하는지도 모르고 광주에서 심사해가지고 명단 올리면은 보훈처에서 받아가지고 돈만 내려주고 그 돈을 광주시장이 받아가지고 그냥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나눠 헤쳐먹는 거예요, 그냥. 5.18 같은 경우는 5.18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4.3 이거를 또 성역화하고 띄워가지고 여기 보상금 나눠주고 또 자기들끼리 헤쳐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말 틀렸어요. 세월호 가지고 그렇게 뭐 몇 년을 우려먹고 다 헤쳐먹은 거 아닙니까? 뭐 무슨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 번 속았으면 됐지. 2번, 3번 속으면 개돼지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1948년 11월 19일 밤 10시경 폭도 10명이 구자면 월정리를 습격, 공화당에 방화한 후 이때는 정당 사무실에 방화했네. 공화당에 방화한 후 4시간가량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인 방화하고 새벽 2시경 월정리 328번지 박서동 1942년 9월 26일생의 집에 들이닥쳐 통시 돼지 우리에 숨은 모친 윤원길 33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36곳을 찔러 죽인 후 배를 갈라 6개월 된 아이를 꺼내 6곳을 찔러 죽였다. 이어서 누이 동생 박매옥 2세를 창으로 14곳을 찔러 살해했다. 부친이 구장을 지낸 반동 가족이었다는 이유였다. 폭도들은 월정리 고정생 30세는 팬티 한 장만 남기고 모조리 강탈해 갔다.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창으로 찌르고 총을 쏜 다음 넘어진 사람에게 바위 덩어리를 갖다 던진 거다. 창자와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튄 것을 보니 여러 사람이 돌을 들어 던진 것 같았다. 이게 48년 5월 19일 제주읍 도두리에서는 대동청년단 간부로서 피살된 김용조의 처 김성희와 3세 된 장남을 30여 명이 폭도가 같은 동리 고이숙 집에 납치한 후 10수명이 땡땡을 하였으며 뭐 강간했다는 거겠죠. 강간을 하였으며 같은 동리 이씨, 김승옥의 노모 김씨, 누이 옥분, 김중삼의 처, 김순애의 딸, 정방옥의 처와 장남 20세 된 여허영선의 딸, 그의 5세, 3세의 어린이 등 11명을 역시 고이숙의 집에 감금하고 무수히 난타한 후 눈오름이라는 산림지대에 끌고 가서 노소를 불문하고 50여 명이 강제로 강간하고
여기는 땡땡이라 되는데 강간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러하고도 부족하죠. 총창과 총에 달린 창과 축창, 그리고 그 일본도 등으로 부녀의 젖가슴, 배, 음부, 볼기 등을 함부로 찔러 미쳐 절명하기도 전에 땅에 생매장하였는데 그중 김성이 많은 941생으로 가까이 살아났다. 이게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수정 증보판 김영중 편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다 기록이 있잖아요.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은 이거를 다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니까 그런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뭐 했어요? 레닌 자금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활동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상해 임정 100주년 하겠다고 뭐 4월 11일인가 12일인가요? 그래 설레발 치니까 트럼프가 뭐라 합니까? 너 들어와 임마. 상해 임정 그 행사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3.1절 행사 크게 한다고 하니까 2월 말에 그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딱 날짜 잡아가지고 파토 내버리고 문재인 물먹인 게 그게 저기 제 1차 하노이 정상회담 아닙니까? 미국이 문재인을 엄청 싫어한다고 지금. 제주 1948년 11월 28일 음력 11월 28일 07시경 공비등이 남원리를 습격할 당시 민보 단원이었던 남원리 200번지 거주 정남휴 호종명 정남국 1916년 생의 처 김영선 당시 31세 임신 6개월을 비롯해서 장남 정태현 10세 10세 장녀 정태희와 8세 차남 정태인 6세 누이 동생 정계양 25세 정량 17세 정계양의 장녀 고성춘 3세 차녀 고양춘 2세 3녀 고계춘 1세 그리고 집에서 가사를 돕던 외가친족 이복길 15세를 납치 구덩이에 파묻어 살해했다. 정남휴의 증언이래요. 1948년 11월 10일 음력 10월 10일 04시 05시경 조천면 조천리에 거주하던 이월색의 아버지 이장원, 어머니 남금네, 숙부 이수남, 남동생 이만국 9살, 이만선 7세, 이만복 4세, 어린이라고 부르는 여동생 3세, 2세 등 8명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월색도 일본도와 창으로 7군데를 찔렸으나 돼지 운막으로 기어들어가 941생으로 살았으며 남동생 이만선 7세는 무서워서 엄마 하며 우는 것을 일본도로 배를 2~3번 찌르자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 어머니 옆에 쓰러져 죽었다. 살해 이유는 평소 돈과 쌀 등을 지원해주지 않았고 제주읍으로 도피성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공비에게 제보하여 참혹한 변을 당한 것이다. 2008년 6월 4일 이월색의 증언입니다. 이게 다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수정 정보판 김영중 편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또 읽어드릴게요. 얘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립 유치원들 전부 다 국공립을 다 뺏은 거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재산을. 그리고 대한항공 그렇게 괴롭히고 해가지고 노조들 동원해가지고 괴롭히고 무슨 언론 가지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또 뭐 했어요? 조양호 회장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이가 죽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집어넣어가지고 회사 뺏은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 날강도로 날강도. 국민 여러분 재산 뺏기기 싫으면은 문재인 정권 바꿔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뺏깁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이 군경 복장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거리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 몇 년 더 지나면은. 얘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경찰제. 지방자치경찰제 되면은 완전 지방은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지방 정치권하고 결탁해버리면 민주노총 애들이 저런 짓 하고 돌아다녀도 누가 감시하겠고 누가 잡아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개돼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개돼지 되는 거예요, 진짜로. 1948년 12월 31일 19시에서 21시 사이 공비들이 위밀히 2차 습격 때 남원면 위밀히 거주 강학송의 아버지 강기설을 창각 칼로 난자 손과 발은 물론 신체 부분을 주먹만큼씩 여러 개로 도려내었으며 심지어 성기까지 잘라버렸는데 길에서 수습한 시신 덩어리가 5kg을 넘을 정도였다. 강학송 증언.
애월면 용흥리 양영호는 경찰에 근무하다 시국이 어수선하니 경찰을 그만두라는 아버지 권유로 퇴직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48년 10월 28일 음력 9월 26일 폭도들이 용흥리를 습격, 동리 강병호 1925년생 등과 함께 납치당하여 생사불명되었는데 이듬해 체포된 인민유역대의 진술을 근거로 애월면 장전리 속칭 건너물 옆 동력동산 현재 소공원 조성에 묻혀있는 시체를 발굴해 보니 시체가 완전히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른 새끼 손가락 굵기의 철봉에 항문에서 입까지 찔려 죽였다. 철봉은 항문에서 입까지 찔러가지고 죽여놓고 파묻었다는 거예요. 2015년 7월 8일 애월읍 용릉리 강병욱 증언. 자, 1948년 12월 3일과 4일 새벽 사이에 세와리를 습격한 무장대는 종날리로 덮쳤다. 4일 새벽 무장대는 민보 단원들을 공회당 앞에 직결시켰다. 무장대가 군인 복장을 한 것에 속아 순순히 모였던 민보단은 이태화, 현임생, 윤두선 32세, 임두선 25세, 강기옥, 오경봉 등이 현장에서 희생당했다. 자료 출처 제주 4.3 문과 답 김영중 편저. 자, 1952년 9월 16일 오전 2시경 숫잠 이상의 무장대가 국군과 경찰로 가장하고 제주 방송국을 습격, 숙직하던 중 이 똑같죠? 5.18하고 방송과장 김두기와 18세 기술견습원 소년급사 등 3명을 납치하였다. 이들 납치된 3명은 며칠 후 무장대 아지트 부근에서 무참히 살해되어 땅에 묻힌 채 발견되었다. 이거 5.18하고 똑같죠? 방송국 습격한 거. 국민 여러분, 이때 1948년 그 4월 달에 그 뭐 있었습니까? 남북 연석회의. 거기 가서 김구 선생이 뭐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서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북쪽에서는 그 서명서에 보면은, 야,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같이 한번 해보자. 주한미군 나가고, 소련군 나가고, 외세 다 물러가고, 남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멍청하게 속아가지고, 김구 선생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우리 민족끼리 한번 해보자고, 그 서명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1년 있다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다음에 6.25 터진 거 아닙니까? 그 간첩 성시배기가 김구 선생 만나고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 반대하고 이미 1945년 딱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자마자부터 바로 남과 북을 갈라놓기 위해 가지고 화폐 개혁하고 군대 창설하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에서 야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합시다. 이 발언 때문에 남과 북이 분리됐다, 분단됐다, 거짓말 하는 거죠. 북한이 이미 다 저런 공작질하고 밑에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정 안 되면 남한만이라도 하자. 그랬는데 그래 제가 거짓말을 하고 뒤집어 씌우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죠. 살인마가 먼저다. 이 자기 고모부 죽이고 자기 뭐 형제 자매 다 죽인 놈 아닙니까? 근데 이 살인마하고 좋다고 무슨 노련한 중재자? 살인마가 먼저다. 그럼 유태인 학살도 찬성하겠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이 똘마니들 대깨문 당신들 유태인 학살도 찬성하겠네. 국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는 관심 없어요. 북한에 지금 학살하고 있는 거 찬성하면 지금 유태인 학살도 찬성한다는 거, 노예제, 미국의 노예제 찬성한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인간 백정을 사랑한 가짜 인권 대통령이 가짜. 얘들은 입만 열면 가짜라고. 아직도 모르십니까? 트럼프가 중재자로 나서달라 뭐 그랬다며. 그러면 지금 북한에 우리 선교사 6명이 지금 잡혀 있어요.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등에서 6명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자유한국당 지금 누구야 황교안 대표도 이거는 좀 책임이 있어. 자기 국무총리 때 자기 권한 대행 때 다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가톨릭 신자라는 사람도 김정은이 살인마를 좋아하고 있고, 그 뭐 하나님을 뭐 열심히 믿고 따르고 뭐 한다는 황교안 대표도 북한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 잡혀간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간첩도 그 성경책 끼고 저기 교회 다닙니다. 그 살인마 좋아하는 문재인도 성당 가는 거고, 간첩도 성당 가는 거고, 황교안도 교회 가는 거고, 이게 뭐예요? 이거 북한 인권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잡혀가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면은 황교안이나 김정은이나 그 문재인이나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황교안은 뭐 하나님이 뭐 음성 듣고 나왔다며. 똑같은 겁니다. 그거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저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분들 이거 좀 책임 좀 지십시오. 그리고 저기 황교안 지지자들 저기 황교안 대표한테 이야기 좀 하세요. 야, 이거 지금 이야기 좀 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이야기 좀 하세요. 야, 저 문재인이가 저기 중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 6명 데리고 오너라. 이런 이야기 좀 하라고. 이거 성명서 하나만 발표하면은 이 문재인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아따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가톨릭이 1000만이고 기독교가 1000만입니다. 지금 사람 선교사들 북한에 보내놓고 잡혀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 그 목사님 누구죠? 그 정강훈 목사님 한마디 하셔야죠. 성명서나 발표해야지. 한국 그 기독자유당 성명서나 발표하셔야죠. 뭐 하십니까? 사람 선교하러 보내놓고 잡혀 있는데 전부 눈 감고 있고. 그러니까 이래 되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징조가 지금 들었습니다. 종교가 있으면 많어. 다 교회 가가지고 성당 가서 면제부 사고 팔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거를 태극기를 이거 일부러 꾸갠 거 아닙니까? 일부러. 태극기 이게 지금 주름 보십시오. 일부러 꾸겨가지고 이 새끼들 이거 저기 꾸겨가지고 발로 밟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강제로 잡았구만. 외교부가 이딴 짓 하고 있어요. 문재인의 외교부가. 그러고 탈북민들 6명 그 미적미적 끓여가지고 베트남에서 신원 확인 좀 해달라. 이 한국 사람 맞나? 한국으로 보낼까 하니까는 가만히 있어봐. 해가 답이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추방해가지고 6명 쫓겨난 거 아닙니까? 다행히 중국 공안에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이 뭐 하고 있냐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보장해주지 않는 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이 테러 집단을 또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 정의당, 가짜 여성단체들, 민통당, 아까 통진당 후손, 민중당 이런 애들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 여기저기 가서 테러 일으키고 불 지르고 그리고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멀쩡한 대한항공 기업 뺏고 회장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저기 유치원 다 사립 유치원 다 뺏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 뺏는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 높여가지고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피눈물 나잖아요. 세금 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내가지고 헐값에 나오면은 돈 갖고 있는 문재인 패거리들이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이 그거 다 사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이 자기가 삼성 저격수 할 때 자기 남편을 해외에서 몇백억 수임했다면서요. 그거 조폭이지. 조폭을 장관에 벤처기업 장관에 앉혔다. 이거는 뭐예요? 벤처기업 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사기 쳐먹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출신을 갖다가 그 중앙선관위 조혜주인가요?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번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모든 선거 부정선거 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한마디 안 합니까? 자, 이해찬이가 뭐랬어요? 극우 보수 세력을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한다. 장기 집권해야 된다. 경제를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 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야 한다. 2016년 11월 26일 날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네. 보수 불태워야 한다. 국민여러분, 지금 다 불타고 있잖아요, 전국이. 말이 시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전국이 불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불 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북한 애들이 보복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설치고 있는 겁니다. 앞전의 정권은
공산주의자를 갖다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에 다 끌어안치고 경제민주화, 그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그 학자들이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그 정부도 그런 했고, 중국이 전승절날 올라가가지고 손 흔들고 미국이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사정을 하고 난리를 쳐도 그러고, 친중 반일 정책, 지금 그 문재인 정권도 친중 반일 정책, 이거는 보수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뭐고 한미동맹이 뭔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는 보수의 대통령도 그딴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고, 이 좌파의 대통령도 그딴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그런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여기는 왕조 국가가 아닙니다. 누구 대통령 후보 내가 저 사람 팬클럽이니까 저 사람 잘못해도 무조건 잘한다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은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암만 내가 지지하고 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너 당신 뭐 하는 거야?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5년 동안,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동안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내가 이 표로서 당신을 지지해 줄 테니까 당신이 나를 돈 벌게 해주고 나를 지켜줘.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 이 계약을 한 게 이 선거예요. 그런데 보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 보수 진영 사람들이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보수냐 진보냐 뭐 좌파냐 우파냐 이걸 떠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 이거 세 개를 깨려는 세력이 있으면 그건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왜? 내 새끼, 내가 돈 버는 게 방해받는 거고, 내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무슨 왕조국가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좌우 둘 다 똑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뒷산 바위 위에서 떨어진들, 노무현 대통령이 40m에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피자국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유서를 갖다가 컴퓨터로 써놨다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뭘 했어요? 뒷산 바위에서 떨어진 듯 화장시켜버렸죠. 노무현 다음에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한테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죽으니까 수사 종결, 문재인 살았죠. 노회찬이 뇌물 먹고 경찰 수사하는 도중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17층에서 떨어졌는데 8m를 아파트 벽에서 8m 멀리 뛰게 해가지고 자살했대. 떨어졌는데 핏자국이 없고, 그러면은 경찰이 이거 타살이네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도 그냥 자살입니다 하고 화장해버리고, 그러니까 드루킹 수사가 어떻게 됐어요? 지지부진해지고 경찰이 증거인멸하는데 앞장서고 시간 잡아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8천 몇백만 개 댓글 조작한 거 찾아내가지고 지금 김명수가 깜빵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재인이가 덕본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산에 산불 나고 해가지고 온천에 산불 나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다 덮였어요. 언론에 보도 안 나온다고. 그런 것 같으면은 산불 관련해서도 이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구나. 그리고 민주노총 저 난리치고 했는데 저것도 봐주고 하면은 민주노총 이런 애들 시켜가지고 불 지르라고 했을 수도 있겠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걔들이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알 수가 없죠. 무슨 변압기가 터졌다. 변압기를 터지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거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잡혀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김정은이 살인마한테 가가지고 돈 갖다 주려고 하고 끌어안고 해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 무장폭동, 공산주의자들 게릴라 폭동 사보타주 한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또 면죄부 주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울분을 참지 말고 터뜨려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왕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이거 세 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게 보수 대통령이든 좌파 대통령이든 간에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저는 그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의 편을 드는 거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반대쪽에서 저를 막 욕을 하고 공격을 뭐 하셔도 저는 뭐 기자니까 할 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이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피눈물 흘리면서 만든 그 무기 개발 그 비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무기 개발로 본 한국 근현대사인데요. 여러분들 이 책에 보시면은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한국군이 발전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이 변천사가 사진으로 들어있고 한국의 지금 항공기 수출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쉽게 그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보시고 또 자제분들한테 선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려면요 17반 좀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뭐 계속 뭐 사이버 뭐 좋아요 안 눌러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사이버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많이 17반 응원해 주시면은 그걸로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11시에는 저희가 한국 근현대사를 계속 방송을 합니다. 오전 11시에 오셔가지고 근현대사 보시고 매일 오후 2시에는 저희가 국내외 정세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요 또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왕조 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2050년까지 가면은 GDP 세계 2등 국가가 될 거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국민의식 수준은 아직까지 왕조 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뭐 정권이 바뀐다 한들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다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